오늘은 정적분 할 거예요. 자, 정적분은 유도하는 방법이 저 뒤에 나와요. 정적분 끝나갈 때쯤. 실제 이 시기 왜 그렇게 유도가 되는지 정적분을 이용한 함수의 표현 방법이라는 파트에서 나오고, 교과서나 학습지나 모든 곳에서 일단 정적분 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다라고 기억하고서 들어가자부터 시작을 해요. 순서가 조금 이제 바뀌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은 왜 이게 정적분이 이렇게 계산됩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해놓고,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의 표현 방법 이쪽 파트를 갈 수 있으면 그 증명 방법을 다루고, 그렇지 못하면 각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랑 여기 문수업 시간에 다루는 걸로 증명 자체는. 이해되시죠? 네. 순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정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걸 얘기해요. 인티그랄 a서부터 b까지 fx의 dx라고 해서 부정적분하고 다르게 요 두 가지 파트에서 숫자가 표시가 될 겁니다. 요게 이제 x 값이에요. 요 x 변수 x에 대해서 어떤 값부터 어떤 값까지 정적분하겠다. 기본 타입은 여기가 숫자가 작은 거예요. 이쪽 숫자 작고 이쪽 숫자가 크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럼 요렇게 표시한 걸 정적분, 요 숫자 표시가 없는 건 부정적분.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럼 요 계산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얘를 일단 부정적분합니다. 부정적분하게 되면 라지 fx가 나오고 적분 상수 c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거기에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a서부터 b까지다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 b를 먼저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래서 라지 fb 플러스 c를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a를 나중에 집어넣어요. 라지 fa 플러스 c 이렇게 계산돼요. 그 두 개를 빼는 걸로 계산한 거를 정적분 계산 방법이라고 불러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요거 일단 그냥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기억하고 넘어가죠. 이거 여기까지 이해돼요? 다시 정적분이란 건 뭐냐면 부정적분에서 숫자 두 개가 등장을 하는 기호를 정적분이라고 부르고, 보통 b가 a보다 큰 숫자로 표시가 돼요. 그러면 a서부터 b까지 정적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a서부터 b까지. 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스몰 fx를 부정적분한 값, 즉 라지 fx 플러스 c, 이걸 부정적분해서 그것을 a서부터 b까지 정적분한다는 거는 b를 먼저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x값 자리에다 b를 먼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a 집어넣어서 두 개를 빼는 걸로 계산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계산 방법에 따르면 이 적분함수 c가 그 값이 무엇이 됐든 간에 서로 다 지워지겠죠. 언제나 지워질 게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값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라 정의하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적분상수 c가 있긴 하지만 이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거를 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이 식이 유도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적분 끝나갈 때쯤 해서 나온다고 아까 설명을 했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이 정적분 역시 부정적분의 그 성질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티그랄 k 곱하기 fx의 정적분 a서부터 b까지, 거기에 dx 어떤 상수값이 붙어 있을 때 부정적분하고 똑같이 k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물론 나가 있는 k 값이 상수값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 필요에 따라서. 계산이 어떤 게 더 쉬우냐에 따라서 내보낼 수도 있고 밖에 있는 걸 갖다가 안으로 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인티그랄 a서부터 b까지 fx 더하기 빼기 gx 이 전체를 적분한 값은 정적분한 값은 인티그랄 a서부터 b까지 fx 따로 한 번 하고 gx 따로 한 다음에 따로따로 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좋다. 이렇게 돼요. 부정적분의 성질은 그대로 따라간다. 정적분으로 단순히 계산 방법만 이렇게 계산하기로 정의한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성질이 있는데 여기 지금 A하고 B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가 B에서 A를 빼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 숫자를 뒤바꾸면 A서부터 B까지의 숫자를 뒤바꾸게 되면 얘와 얘 사이의 관계가 어떨까라는 거예요. 숫자를 위아래로 뒤바꾸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얘는 라지 F의 B-A가 되는 거고 얘는 라지 F의 A-B가 되니까 둘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따라서 바뀌어 있는 애들끼리는 부호가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겠죠. 이 순서가 뒤바뀐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하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이 정적분이라는 것이 조금 뒤에 나오긴 했는데 미리 땡겨서 할게요. 이 성질을 이해하려면 요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정적분은 그럼 뭘 하는 거를 정적분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어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쳐봐. 그랬을 때 이 구간을 A고 이 구간을 B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넓이가 있겠죠. 이 구간의 넓이 이렇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이 구간 넓이, 그치? 이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얘예요. 정적분의 계산 방법은 계산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넓이 S가 인티그랄 A서부터 B까지 fx의 dx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적분은 즉 뭐를 계산하는 거냐? 함수와 x축이 이루는 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식을 정적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적분은 뭐 할 때 써먹는 거냐? 밑넓이를 계산할 때 써먹는 거죠. x축과 도형 사이의 넓이 계산할 때 써먹는 거를 정적분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내용도 나중에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일단은 이런 걸 써는 거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죠? 따라서 이 성질이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성질이 작동을 해요. x축이 이렇게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있고 어딘가에 a가 있고 어딘가에 c가 있고 가운데 어딘가에 b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넓이를 한 번에 a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계산해도 좋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계산해도 좋지만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요 넓이는 뭐예요? 인티그랄 a서부터 c까지 fx의 dx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여기서 요 넓이는 인티그랄 c에서부터 b까지 fx의 dx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 두 개의 넓이의 합과 이 둘이 같다.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만약에 정적분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A에서부터 C까지고 C에서부터 B까지니까 중간에 가운데에 동일한 숫자가 끼어 있다면 이 계산을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합쳐서 C를 가운데 끼어 있다고 생각하고 합쳐서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고. 예를 들면 1에서부터 3까지 fx의 dx가 있다고 하고, 오케이? 그 다음 3에서부터 5까지 fx의 dx가 있다라고 할 때 함수식이 똑같은데 적분 구간만, 이걸 적분 구간이라고 하는데 적분 구간만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눠져 있는 애들 봤더니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다 이거야. 이쪽에 끝나는 지점하고 이쪽에서 시작하는 지점이 같더라. 숫자 값이.
그러면 아유 이걸 왜 두 번에 나눠서 하니 한 번에 통째로 합시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계산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요거 이해돼요? 그리고 이 그림을 설명한 김에 자 얘는 A서부터 B까지죠. A서부터 B까지 적분을 이런 식으로 순방향으로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계산하는 거를 기준으로 할 때 얘는 뭐예요? 역방향이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거꾸로 역방향으로 갈 때 부호가 뒤집힌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넓인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이거야. 흰색으로 순방향으로 할 때는 플러스 10이 나오면 역방향으로 하면 계산의 특성상 이 앞뒤가 뒤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이거지. 쉽게 얘기해서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볼게. 이 C가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이 가운데 이렇게 예쁘게 있으면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똑같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요. C가 바깥쪽에 있는 거죠. A와 B 사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C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어도 중간에 껴있는 숫자가 C가 같은 값이라고 하면은 이게 성립을 합니다. 어떻게 성립을 하느냐? 잘 봐봐. 얘는 뭐야? A서부터 C까지를 계산하는 거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계산한 얘지. 이걸 전체를 다 계산한 거죠. 그쵸? 그런데 얘는 뭐예요? C에서부터 B까지죠. C에서부터 B까지라는 건 뭐야? 역방향인 거야. 역방향. 방향 반대로 하는 거란 말이죠. 어디서처럼? 얘처럼 역방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역방향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정상적으로 쓰면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B에서부터 C까지 fx의 dx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5고 여기가 3인 거야. 숫자가 뒤집힌 거라고. C가 더 큰 숫자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B에서부터 C까지니까 B에서부터 C까지 넓이를 빼겠습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 넓이를 요만큼은 제거하겠다 이거야. 제거하겠다. 그럼 남는 건 뭐야? 남는 거 여기지. A부터 B까지. 그쵸? 따라서 얘 역시도 C가 크더라도 A서부터 B까지 넓이 계산으로 똑같은 효과를 우리한테 준다 이거예요. 즉 C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가운데 껴있는 숫자로서 동일한 숫자로 있다면 얘는 무관하게 계산할 수 있다. 내 말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적분이라는 것은 A서부터 B까지를 fx를 정적분한다는 것은 fx를 부정적분한 다음에 큰 숫자 위에 있는 숫자 b를 먼저 집어넣고 a를 집어넣어서 두 개를 빼는 계산으로 한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자. 여기까지 됐죠? 정적분의 기본적인 계산 성질은 어떤 숫자가 함수식에 곱해져 있을 때는 이 숫자는 들락날락할 수 있다. 내 계산의 편의성상 밖으로 빼도 되고 안쪽으로 끌어들여도 된다. 두 개의 함수에 서로 다른 함수의 더하기 빼기는 나눠서 계산도 가능하고 나누어져 있는 것은 적분 구간이 똑같다면 두 개의 함수를 합쳐서 계산해도 된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A서부터 B까지 이 순서가 이런 계산으로 하게끔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숫자의 순서가 앞뒤가 뒤바뀌면 위아래가 뒤바뀌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 왜? 나머지 FA 빼기 나머지 FB로 계산되기 때문에 계산이 반대 부호가 나온 것이다. 이게 10이라고 계산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 10으로 계산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적분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함수와
x축 사이에 둘러싸인 이 넓이, 이렇게 생긴 이상한 도형, 곡선으로 돼 있는 도형의 넓이를 계산한 걸 정적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오늘은 일단 기초 상식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간에 동일한 숫자의 c를 끼고 있다고 치면, 즉 얘가 1이고 얘가 3이고 얘가 5라고 쳤을 때 1에서부터 5까지의 넓이를 계산한다는 것은 1에서부터 3까지 넓이, 1에서부터 3까지 넓이와 3에서부터 5까지 넓이를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합친 것과 똑같다. 따라서 함수가 동일한데 적분 구간이 중간에 동일한 게 껴있다면 한 번에 합쳐가지고 계산하는 게 더 빠르다. 두 번 계산할 걸 한 번만 계산해도 좋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이 C는 저 끝에 있는 계산식 때문에 바깥에 나와 있어도 어차피 똑같이 A에서부터 B까지 넓이를 계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C가 사실상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8이라 할지라도 숫자가 이쪽이 더 클지라도 여기도 8이고 여기도 8이면 합쳐서 계산하면 된다. 내 말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요게 정적분의 계산 기초 상식이에요. 기초 상식. 요거는 그냥 이렇구나 하고서 일단은 들어가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계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 계산을 하고서 나중에서 왜 이런 계산 방법이 가능한지는 뒤에 나옵니다. 아쉽게도 뒤에 나와요. 여러분들 책으로 따지면 구분 부적법이라는 게 등장해야 이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해요. 구분 부적법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한번 지금 알고 있는 사실만 갖고 그냥 우리 순수하게 계산 연습만 먼저 해봅시다. 계산 연습. 자, 첫 번째 1번. 그 제목도 그렇잖아요. 정적분의 정의 있잖아요. 이유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이렇게 그냥 계산한다. 정적분의 정의.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x에 x제곱 마이너스 2의 dx라고 돼 있어요. 이 정적분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이 문제는 왜 나왔느냐? 정적분의 성질에서 fx 더하기 gx는 어떤 그 계산 방법이 나와 있지만 fx 곱하기 gx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곱하기로 돼 있으면 이거 전개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전개해야 된다. 그냥은 정적분 할 수 없다. 곱하기 형태로. 내 말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곱하기 형태는 전개를 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1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놓고 적분을 해야 된다. 그럼 얘 따로 부정적분하고 얘 따로 부정적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 부정적분 얼마? 4분의 1 x 4제곱. 지난 시간에 했죠? 요거 부정적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 그 놈을 박스를 쳐놓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이 부정적분한 식에다가 한 번은 2를 집어넣고 한 번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빼라 이거니까 2를 집어넣은 걸 계산하면 16이니까 4 마이너스 4 빼기 맞습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4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런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0이니까 됐고요.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플러스 4분의 3이다. 이게 정적분 값이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나한테 알려준 건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건 전개하라. 전개해서 해야지 그냥은 안 된다. 두 번째 3에서부터 3까지 t세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3t에 플러스 4의 dt. 자, 얘는 뭐를 알려주는 거냐? 이거 계산하면 0이에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이 적분 구간의 의미를 압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적분 구간의 의미.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정적분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때 쓰는 거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적분 구간이 3에서부터 3까지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까지란 말이에요. 관계없어. 어디 이렇게 구간이 없는 거야 애초에. 따라서 이게 넓이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죠. 그냥 0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계산할 필요도 없더라. 그 다음 3번 3에서부터 2까지 그러니까 각각의 예제들이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t제곱 마이너스 2대 dt가 자, 이놈의 의미는 얘랑 비슷합니다. 나는 나눗셈에 대한 적분을 들은 적이 없다. 나눗셈에 대한 적분은 들은 적이 없다.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를 해서 다항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수식이 아니라 다항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인수분해하면 여기에 t 플러스 1이 남겠죠. 오케이? 따라서 이 값은 3에서부터 2까지 t 플러스 1의 dt고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 얘가 적분 상수다 이거죠. 얘로 적분을 해야 된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럼 부정적분하면 2분의 1t 제곱에 플러스 t를 구간 표시 3에서부터 2까지다. 그러면 정적분 계산 방법에 따라서 2를 먼저 하나 집어넣어서 2 집어넣으면 2 플러스 2 빼기 3 집어넣으면 2분의 9 더하기 3 요거 계산이 정적분 계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따라서 이 값은 4 마이너스 얼마죠? 2분의 15 2, 4,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인가요? 네, 이 값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뭘 의미하는 식들인지 하나씩 파악해 봅시다. 뭐 4번은 뭐 이런 거 해볼까요? 1에서부터 0까지 좀 전에 풀었던 문제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 얘는 2번 이거 1번하고 요거 내가 여기서도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도 구간이 뒤집힌 거죠. 보통 밑에 게 숫자가 작다고 했잖아요. 그쵸? 위에 게 커야 되고 왜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순방향이라고 했잖아. 숫자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넓이 계산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이건 역방향이잖아. 3에서부터 2로 계산한 거란 말이지. 얘도 마찬가지야. 1에서부터 0으로 역방향으로 계산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마이너스 붙이고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요거 전개해야 되는 거. 전개해야 되는 문제. 곱하기 적분은 배운 적 없다 이 세상에. 2x 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요거를 부정적분해서 계산을 맞춰라 이 뜻이죠. 따라서 3분의 2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x 제곱 마이너스 2x고요. 여기서부터 1까지고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까지 됐죠? 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적분은 생각보다 미분에 비해서 분수 계산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적분은 계산 실력을 물어보는 대표적인 수능 범위예요. 수능에서 계산 실력을 보는 특정 범위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곳이 적분이에요. 왜냐하면 분수 계산이 많고 하다 보니까 숫자들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계산 실수하기도 좋고 뭐라 할까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계산해서.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미분은 아이디어, 개념 이딴 거를 많이 물어본다고 치면 오히려 숫자 계산은 단촐하게 딱딱딱딱 끊어져서 나와. 예쁘게. 근데 적분은 실제 수능 답을 봐도 지저분해요. 답들이.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뭐 예를 들면 27분의 253 뭐 이딴 식으로 나와요. 값이 이게 답인 거야. 약분도 안 되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대표적으로 계산 실력 물어보는 데다. 여기 지저분하잖아요. 답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 빼기 0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요거 통분해서 계산을 마무리 지어야 돼요. 지정마다 이렇게 계산이 지정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선생님 오랜만이네. 너 왜 요새 빠졌어? 너 영상은 다 봤니? 네. 진짜? 아니지. 사실 솔직히 알죠? 몇 개 빼먹었어? 내가 아까 보니까 4번인가 5번인가 4번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연달아서? 띄엄띄엄 봤어요. 띄엄띄엄 봤어요? 네. 그럼 안 되는데요? 그래도 온 게 어디예요? 자, 이런 거를 정적분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비슷한 계산으로 요거는 마무리 져야 되니까 2번 마저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푸는 걸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K에서부터 0까지 2x 플러스 1에 대한 적분을 하였더니 그 답이 4분의 1로 되더라. K 얼마겠느냐? 이런 거죠. 좀 전에 했던 거를 반대로 물어보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세트인 거지. 그럼 얘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x의 구간이 K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0을 먼저 집어넣으면 0 더하기 0 빼기 K를 집어넣으면 K제곱 플러스 K인데 그 값이 4분의 1로 되더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 0이니까 됐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인수분해해서 K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4까지 곱하면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이꼴 제로니까 완전 제곱식이네요. 이렇게 돼서 K는 마이너스 1분의 1입니다. 사업이 또 벌써 자려고 혼자 풀 때. 아니요. 눈이 슬슬슬 감기고 있습니다. 2-2번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를 정적분했는데 3x 제곱 플러스 4kx 이쪽에 k가 있네요. 마이너스 1에 dx다. 이 값이 8보다 크다. 그때 k의 최소값을 계산해봐라. k는 정수다. 이랬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건 일반 부등식이죠. 얘 계산해서 부등식 풀어라 이 뜻이네요. 자, 얘 부정적분하면 x 세제곱 플러스 2kx 제곱 마이너스 x 이제 부정적분 할 수 있죠? 눈으로만 봐도 많이 익숙해지죠 이제? 적분구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3을 먼저 집어넣으면 27 플러스 18k에 마이너스 3이고요. 빼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요거 정리를 하면 16k에 그 다음 여기는 얼마야? 24? 24에서 빼기 0? 0이네요. 플러스 24 이렇게 결론이 났고 이 값이 8보다 커야 된다. 여기까지 됐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K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제일 작은 정수 됐으니까 K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을까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 번만 연습해 봅시다. 176번 3개 한번 해보시고요. 176번 그 다음에 178번 2개 한번 해보세요.